오늘은 오랜만에 터킹 ASMR 그리고 이렇게 soft spoken 진성으로 말하는 토킹 ASMR입니다. 최근에 제가 잠잘 때 즐겨 듣는 장르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거나 스포 있거나 없이 리뷰하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눈 감고 듣다 보면 잠이 아주 솔솔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소개하기 터킹 ASMR이에요. 이 리뷰가 같은 작품이라도 다른 유튜버들이 각각 본인의 시각에서 본인의 방식대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듣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것보다는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또 오히려 잠이 잘 온다는 것도 리스너로서 알게 돼가지고 오늘은 가능한 한 대본을 준비해놓고 대본을 바탕으로 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하하. 최근에 진격거가 다시 핫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나 핫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진격의 거인 진격거 Attack on Titan에 대해서 저와 진격거의 첫 만남부터 썰을 풀어볼게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진격의 거인이 처음 나왔을 무렵이죠. 당시에 저랑 제 동생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생일 선물로 만화책을 주고 받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점에 가서 이제 내가 재미있게 본 만화책을 사서 한 권을 선물하거나 혹은 선물을 받거나 그랬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저랑 제 동생은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지내고 있어서 제가 가져오는 만화책 동생이 같이 보고 동생이 가져오는 만화책 제가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만화책이 요츠바랑 1권 개그 만화 보기 좋은 날 중간중간 몇 권 원피스 중간중간 여러 권 이런 식으로 이제 만화책을 가끔씩 서점에 가서 사곤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가져왔던 만화책 중에 기억에 남는 만화책이 영어학원 전쟁인가?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작품이 있었거든요. 일본인 여자 주인공,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일본인 여자 주인공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어를 좀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외국인 강사가 있는 영어 회화학원에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이었는데요. 일종의 클리셰처럼 이제 거기 있는 외국인 회화 강사 남자는 키 크고 잘생기고 근데 조금 시크하고 차갑고 영어를 잘 못하는 여자 주인공을 조금 놀리기도 하고 약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친절을 탁 베풀고 뭐 그런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그 만화책을 보면서 스파클링 워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던 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여러 브랜드의 탄산수가 막 있거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탄산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근데 만화책을 보니까 그 외국인 강사가 그냥 워터가 아니라 스파클링 워터를 찾고 그런 과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다. 만화를 통해서 외국 문화도 배우고 막 그랬었던 그래서 동생이 주로 가져오는 만화의 분위기는 좀 그러했어요. 영어학원 전쟁처럼. 근데 그러다가 동생이 어느 날 만화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진격의 거인 1권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봤죠.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보고 나서는 동생한테 왜 이런 만화책을 가져왔어? 라는 말을 정말 되묻을 정도로 당시에 너무 잔인했어요. 만화책 1권이. 그러니까 저는 이번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넷플릭스로 진격의 거인 보지 마라. 전부 다 막 검열되고 삭제되고 막 그래서 제대로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오히려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로 보니까 너무 잔인한 장면들을 직접 보지 않아도 돼서 저는 좋았어요.
이게 그 너무 잔인한 장면을 보면 좀 불쾌하잖아요. 불쾌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 혹은 그 당하는 피해자가 되게 악인이어서 인과응보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그런 스토리 전개더라도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하면 불쾌하고 속도 메스꺼리고 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좀 싫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그 명작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강철의 연금술사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중도 하차를 했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파트는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에드워드 오빠 여기서 제가 나 안 볼래. 이제 안 볼래. 너무 상처를 받고 보고 싶지 않아. 그때 딱 중도 하차하고 저는 아직도 그 이후의 스토리나 결말을 몰라요. 그것도 언젠가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또 한 번 하차하면 다시 올라타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같은 경우도 셜록 홈즈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작가가 셜록 홈즈를 죽일 거다라는 소문이 싹 돌자마자 아서 코난 도일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하죠. 셜록 홈즈의 팬들로부터 죽이기만 해봐, 너부터 죽는 거야, 이런 살해 협박을 받았는데 결국에 이 작가가 죽였죠. 그러고 나서 정말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작가의 어떤 작품들이 너무 저조한 인기를 얻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작가가 셜록 홈즈를 부활시켰죠. 그 정도로 그 어떤 작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감정을 이입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내가 특별히 좋아하던 캐릭터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혹은 뭐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건들면 안 돼, 얘는 절대 죽이면 안 돼, 뭐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감정이입을 하니까 우리는 그 가상의 캐릭터지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진격의 거인은요 악인도 아니고요, 너무나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살고 있는 시민들, 그냥 사람들이 거인들에게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만화책에서는 너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냥 너무 속도 안 좋고 너무 제 감수성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런 자극만 추구하는 이런 작품 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보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진격과의 첫 만남인데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계속 이 진격거란 그 작품이 계속 연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막 그런 게시물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진격거 놀라운 떡밥, 뭐 어마어마한 떡밥들, 과연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걱정되네 부터 해서. 왜냐하면은 기존에 많은 작품들이 작가분들이 떡밥을 막 던졌다가 반도 회수를 못하고 그냥 얼레벌레 마무리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떡밥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런 막 기대에 우려에 말이 포함된 게시글들이 막 인터넷에 또 화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이 작품이 뭔가 그 단지 잔인함에서 멈추지는 않고 뭔가 뒤에 스토리가 받쳐주는 게 있나 보네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 첫인상이 너무 불쾌했기 때문에 그때도 뭐 명작인 건 알겠는데 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에드워드 오빠 느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랬었죠. 그러다가 정말 최근에 친구가 너무 강력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나는 진격의 거인을 봤었고 그리고 안 보기로 결심했는데 그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나 너무 이해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진짜 참고 한 번만 다시 봐봐, 진짜 봐봐, 막 이렇게 엄청나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명작이다, 이건 진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설득 당해서 보게 되었더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거의 90화에 가까운 그 애니메이션을 쫙 다 넷플릭스에서 보고 나서 느낀 건
와, 진짜 대단하구나. 이거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구나. 와, 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 잔인함 이런 게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 시청자들, 독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일단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장면들을 막 집어넣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스토리로 얼만큼 잘 그거를 보완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진격의 거인은 정말 그 후반부 스토리가요, 이 초반에 어마어마한 잔인함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다 덮어질 정도로 정말 탄탄한 스토리. 그러니까 이 떡밥이라는 게 사실은 연재하는 중간중간 던진 게 아니라 작가의 머릿속엔 이미 처음부터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있었구나. 그런 것에서 오는 감탄, 경외감, 그런 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한테 이제 말을 했죠. 야, 너 진격의 거인 기억나니? 하니까 나 기억나지. 그래서 야, 너가 그때 만화책 가져와가지고 나 처음 보고 진짜 기겁을 했잖아. 너는 그런 걸 대체 왜 사왔던 거야? 하니까 언니 그거 내가 사온 거 아니야. 친구가 요새 이거 되게 유행하고 인기 있다고 선물해 준 건데 나도 그거 1권 보고 역겨워가지고 나도 그 뒤로는 진격의 거인 안 봐. 근데 뭐 그거 나중에 보니까 뭐 되게 명작이라더라. 뭐 떡밥 어쩌고 하던데 언니 봤어? 이래서 나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끝까지 봤어. 그러니까 진짜 어때? 그래서 너 볼 거야? 하니까 안 보고 싶대요. 아무리 명작이더라도 자기는 너무 잔인해서 본인 기준에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아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결말까지 스포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스포를 해줬죠. 그 아무래도 제 동생은 이제 어린 딸을 키우고 있고 이 딸과 엄마와의 그 애착 관계, 애정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격의 거인은 그렇게 가족이 희생되거나 하는 장면도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그 마음도 너무나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드디어 지금부터 제가 진격의 거인의 스토리 아주 초반 세계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 동생처럼 보다가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예 모르는 분들도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볼게요. 스포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만화책 1권 정도의 분량이고 그 세계관 설명이고 작품이 더 궁금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거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은요, 에렌 예거입니다. 에렌 예거. 예거는 술 이름으로도 쓰이죠? 예거, 밤, 뭐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가져온 이름인 것 같아요. 독일어에서. 에렌 예거는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벽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에렌 예거를 비롯한 다른 인류들은 모두 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벽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원으로. 벽 바깥에는요, 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거인의 크기는 작게는 3-4m, 크게는 15m까지도 되는 거인들이에요. 이 거인들이 벽 밖을 돌아다니고 있고 이 거인들은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벽 밖으로 나갈 수 없죠. 벽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벽이 높이가요, 한 5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360도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벽 덕분에 벽 안에 있는 인류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운 벽이죠. 근데 이 고맙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튼튼한 벽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어쨌든 그 벽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벽 안에서의 이 평화로운 세월이 무려 100년여간 이어지고 있답니다. 10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평화에 익숙해질 만도 하죠. 참고로 이 벽은 3개가 있는데요. 제일 바깥에 하나, 가운데 하나, 맨 안에 이렇게 제일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벽이 3개가 있어요. 당연히 제일 안쪽이 제일 안전하겠죠. 그리고 제일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에렌 예거의 집은 이 가장 바깥쪽 벽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다 보니까 에렌 예거는 늘 이 벽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벽 바깥에 저 거인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에렌은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 같아요. 그냥 벽 안에서 살면 되는데 얘는 항상 벽을 보면서 벽 바깥을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논다고 에렌의 친한 친구 아르민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아르민이라는 남자애가 에렌에게 와서 또 자기가 어디서 들은 걸 이야기해줘요. 에렌, 벽 밖에 나가면 말이야, 바다라는 게 있대. 바다는 끝없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 안에는 끝도 없는 소금이 있대. 에렌, 벽 밖에는 사막이라는 게 있대. 끝도 없는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에렌은 벽 밖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아, 벽 밖의 세상을 보고 싶다. 직접 보고 싶다. 난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이 벽 안을 다른 사람들은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에렌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구속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렌은 항상 벽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조사병단이 되는 거예요. 조사병단은 군대인데 이 벽 바깥을 정찰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사병단이 입고 있는 이런 그 옷 딱 뒤에는요, 등에는 날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 날개를 조사병단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자유의 날개라고 해요. 조사병단이야말로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벽 바깥을 탐구하고 조사하는 거인에 맞서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렌은 자기도 조사병단이 되어서 거인의 진실을 알아내고 거인을 물리치고 인류가 거인에게 승리해서 결국에 벽 밖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에렌의 눈에는 당연히 조사병단이 너무너무 멋지죠. 동경의 대상. 하지만 벽 안에 다른 사람들은 조사병단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 세금으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한 애들을 먹여 살려야 돼? 대체 쟤네들은 뭐야, 진짜 뭐 도파민 중독이야 뭐야? 왜 벽 밖으로 굳이 나가가지고, 왜 나가면 거의 다 죽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대체 쟤네는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무의미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봅니다. 벽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걸 가지고 왜 벽 밖으로 기어나가서 쟤네 저 죽으러 가라고 우리 세금으로 훈련시키는 거야?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에렌의 친한 친구 중에서 아르민 외에 미카사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미카사는 어떤 슬픈 사정으로 부모님을 잃고요, 에렌의 집에서 에렌과 형제처럼 같이 길러지고 있는데요. 미카사는 에렌을 사랑해요. 정말. 그러니까 당연히 미카사는 에렌이 죽기를 바라지 않겠죠. 근데 에렌이 조사병단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되면 죽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미카사는 에렌이 조사병단이 되는 걸 말리죠.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일부러 막 에렌의 엄마 아빠한테도 고자질을 해요. 에렌이 조사병단이 되고 싶대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에렌은 또 혼이 나죠. 그리고 엄마의 그런 잔소리, 야단에 에렌이 막 이제 반항을 해요. 아니,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벽 안에 갇혀서 사는 게 가축이랑 다를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자유 없는 삶은 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반항하는 말을 하면서 집을 막 뛰쳐나가 버립니다. 에렌은 그러니까 뭔가 삶에서 대단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 같죠? 좀 그런 기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냥 평화롭게, 평범하게 그냥 사는 그런 삶은 너무 지루하고, 저게 의미가 있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의미가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하여튼 뭔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혈 소년이에요. 그렇게 집을 뛰쳐나온 에렌은 이제 답답하니까 자기 베프들 미카사랑 아르민을 불러가지고 막 얘기해요. 아니, 진짜 내가 잘못된 거냐? 아니, 솔직히 벽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거인들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 줄 알고 다들 진짜 미쳤나봐. 왜 거인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거인은 벽 밖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사람들은 조사병단을 비난하지만 에렌은 주둔병단을 비난합니다. 이 주둔병단은 또 어떤 군대냐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경찰 아저씨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경찰관 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근처에 있으면서 뭔가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면 좀 해결해주고 이런 느낌.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분들 이런 느낌인데 이 주둔병단 사람들이 너무 해이한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막 도박하고 있고 막 화투 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에렌은 막 복장이 터져. 어린 에렌이 아니 아저씨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거인 들어오면 아저씨들이 사람들 지킬 수 있어요? 아저씨들 정신 차려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저씨들이 오히려 허허허 어려가지고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얘야 에렌아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해이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러면 이래야 평화롭다는 거다 너. 우리가 정신없고 그럴 때면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해이하고 그럴 때가 진정 평화로운 거란다. 우리가 이렇게 놀고 먹는 걸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평화의 상징이란다. 약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은 사실은 좀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화라는 거는 사실은 무력, 힘이 없을 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라는 건 압도적인 힘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아래에 유지되는 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거인이 쳐들어와도 뚝 부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에렌도 막 반박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저 벽 밖에 거인이 안 쳐들어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 주둔병단 아저씨들은 야 저 벽이 50m다 이거 저걸 어떻게 넘어 들어오냐. 거인이 커봤자 15m인데 50m를 아무리 점프를 뛰어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치 에렌의 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말 같은데 놀랍게도 에렌의 이 당장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라는 말이 저주처럼 현실이 되는 저주가 되어서 진짜 갑자기 번쩍하는 섬광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섬광이 너무 크고 너무 빛이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진짜 어마어마한 마치 지구에 엄청난 핵이 떨어진 것처럼 막 그런 팍 하는 섬광이 돼서 저기 뭐지? 사람들이 벽 밖에서 섬광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뭐야 하는데 벽에 거인의 손이 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도 너무 높으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 손이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써. 근데 얼굴이 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50m가 훨씬 넘는 훌쩍 넘는 여태껏 본 적 없는 초대형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본 거야. 이 장면은 아시죠? 진격의 거인 안 보신 분들도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그건 아실 거예요. 그쵸? 그 밈은.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큰 거인이 벽을 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인이 벽을 부신 그 벽 파편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벽 파편이 이제 벽 근처 그 건축물이나 사람에게 팍 이제 덮치면서 난장판이 되죠. 이제 그제서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고 이 초대형 거인은 어느샌가 사라져서 없어졌고요. 대신에 초대형 거인이 된 구멍으로 이제 3m에서 15m 되는 벽 밖을 늘 이렇게 전전하고 있던 거인들이 하나 둘 들어와요.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하나 둘씩 들어와요. 이 거인들은 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행동하는 게 바보 혹은 아기 같아요. 그냥 약간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없는데 그냥 인간을 먹어요. 그냥 근데 좀 차라리 그냥 이렇게 꿀떡 해주면 좋겠는데 인간을 무슨 떡 과자 먹듯이 막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뛰어서 도망가다가 잡히고, 거인이 아무리 작아도 3, 4m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걔네들 한 걸음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 진짜 너무 잔인한 정말 거인의 먹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면 그 주둔 병단들은 과연 사람들을 잘 지켜줄까요? 당연히 못 지켜주죠. 이 주둔 병단들은요, 대부분이 거인을 살면서 한 번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거인을 직접 본 사람들은 조사 병단 중에서 나갔다가 살아 들어온 소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주둔 병단은 처음 보는 거인의 이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 막 사람을 막 잡아 뜯어먹고 있는 모습에 막 그게 제대로 도망도 못 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도시의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장판 아수라 장인 와중에 이제 에렌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벽이 부서지면서 파편이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우리 집인 거야. 딱 보니까 벽에서 집이 좀 가깝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 내가 아까 엄마한테 엄청 짜증 부리고 나왔는데 우리 엄마 집에 있을 텐데 막 집으로 가요. 엄마 제발 살아있어. 엄마 제발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한 말이 그런 짜증일 순 없어. 엄마 제발.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에렌은 너무나 끔찍하게 거인에게 잡아먹히는 엄마를 목격하고 말죠. 이 장면이 바로 제가 만화책 1권에서 중도하지 않은 그 장면이기도 해요. 짜증나더라고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 인간적으로 엄마는 살려줘야지. 약간 저는 이제 그런 마음.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이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잔인하게 아이 앞에서. 근데 아무튼 이 엄마를 어떤 금발머리 단발의 여자 거인이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진격의 거인 나중에 이 금발머리 단발 거인에 대해서도 나와요. 엑스트라 거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 진격의 거인은 허투루 볼 장면이 거의 하나도 없는 정도다. 아무튼 그렇게 진짜 끔찍하고 마음 아픈 진짜 살육의 현장에 드디어 저 멀리 조사를 나가던 조사병단이 이제 거인의 침입 소식을 듣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조사병단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줘요. 뭐 이렇게 그 부서진 벽 안에 들어왔던 거인들을 대부분 죽이고 또 벽 그것도 막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부서진 구멍을 막아야 거인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안에 있는 거인들 아무리 죽여도 계속 들어오면 끝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 이후에.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은 저 벽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벽 밖에 거인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지는 못하게 되죠. 매일 불안하겠죠. 또 저번처럼 저 벽이 부서져서 거인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거인에 대한 공포감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에렌 예거는 조금 달라요. 에렌 예거는 물론 거인을 보고 두려웠지만 막 두려워. 이제 거인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이제 완전 반대로 거인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진짜 우리 엄마를 그렇게 했고 내가 진짜 거인들을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구축시켜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구축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없애버리겠다, 말살시키겠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 만화에서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구축시켜버릴 거야. 이러면서 거인에 대한 분노, 혐오, 증오가 전보다 훨씬 더 복수심까지 더했겠죠. 막 그렇게 돼서 난 진짜 이제 조사병단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조사병단이 돼서 거인을 구축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렌이 난 조사병단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미카사도 그래 너가 조사병단이 될 거라면 나도 될게. 왜냐면 난 너를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제 난 널 사랑하니까 얘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에렌이 조사병단 한다면 나도 조사병단이 되어서 늘 내가 에렌의 옆에서 에렌을 지켜줄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미카사 여자애라고 하지 않았나? 미카사 여자애가 에렌 남자애를 지켜준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미카사가 진짜 짱센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끼리 막 패싸움 이런 거 놔도 에렌이 막 오면은 애들이 코판기도 안 끼는데 그 뒤에 미카사가 막 이렇게 달려오면은 막 다 도망가요. 그래서 미카사가 그런 완전 걸크러쉬 엄청 센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미카사가 나도 조사병단이 되겠어 이렇게 하고 둘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옆에 아르민도 이제 덩달아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조사병단이 된다면은 나도 조사병단이 돼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병단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훈련을 받게 돼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때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온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훈련장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훈련장에 모인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에렌이랑 달라요. 얘네들은 조사병단이 되려고 훈련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요, 헌병단이 되고 싶어서 온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벽이 이렇게 세 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일 안쪽에 있는 이 벽 안에 왕도 살고 뭐 귀족도 살고 엄청 부자도 살고 뭐 이럴 텐데, 이 제일 안쪽 벽 안에서 왕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군대가 헌병단이거든요. 그래서 헌병단이 되어야 가장 안쪽의 벽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훈련하러 온 애들은 목숨 걸고 훈련해서 그 뒤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보기에 에렌은 이상한 애인 거예요. 얘는 조사병단이 되고 싶어서 훈련을 받는데요. 조사병단이 되고 싶어서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 넌 죽으려고 훈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애들이 에렌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고 싶어 환장한 놈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에렌은 그 훈련하러 온 애들 사이에서도 좀 독특한 캐릭터였는데, 헌병단이 당연히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훈련하는 아이들 전체 성적 중에서 10등 안에 든 이 10명이 헌병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에렌, 미카사, 아르민,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든 이런 친구들 중에 좀 네임드 친구들, 이렇게 10명이 결국에 노력 끝에 이 10등 안에 들게 되고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국은 조사병단에 지원을 합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에렌 저 미친놈, 죽고 싶어 환장한 놈 막 이랬지만 어느새 물든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실제로 거인들을 마주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진짜 거인의 공포를 겪어보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게 진짜 거인의 공포를 겪으면 오히려 더 헌병단이 되고 싶다고 할 법도 한데, 또 이 애들이 타고나기를 또 약간 영웅적인 그런 게 있나 보죠, DNA에. 그래서 애들이 진짜 싫은데, 진짜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조사병단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조사병단으로 많이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군인이잖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군인 정신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나의 인생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뭔가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나 하나쯤은 희생할 수 있는, 작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참 대단한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런 일을 앞서서 해주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을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죠. 거인이 갑자기 쳐들어왔고, 왜냐면 제목이 진격의 거인이니까 거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인이 쳐들어왔고 거인에게 가족을 잃은 캐릭터가 분노해서 거인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게 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은 이 이후에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옵니다. 정말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제목이 인류를 향해 진격해오는 거인들을 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아닐 줄이야. 어떻게 이게 아닐 줄이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얘가 걔라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명작인 거죠. 우리가 엄청 많은 작품들을 많이 봤고 사실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면서 볼 수 있는데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전개가 나온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이 거의 90화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너무나 입체적이에요. 정말 허투루 등장시킨 캐릭터가 없어요. 모든 등장인물이 그들의 서사가 있고 그들의 입장이 있고 그들의 변명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설정한 결말을 위해서 이렇게 쭉 달려가다 보면 버려지는 캐릭터들도 많기 마련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보는 동안 되게 많은 캐릭터에 이입해보게 되고 되게 많은 결정의 순간에 직접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큰 세계가 들어있었던 건가, 아니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진격의 거인의 작가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토대를 잡게 된, 그러니까 막연한 토대 이런 거를 잡게 된 계기가 술집 같은 데서 뭐 알바를 하다가, 편의점인가 아무튼 뭐 그런 데서 알바를 하다가 취객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너무 꽐라가 돼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막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봤나 봐요. 그때 되게 공포심을 느꼈고 그것을 거인으로 형상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격의 거인 전반적인 스토리를 구상을 완료한 거는 19살이래요. 무려 19살. 그러니까 그 술집 사건 거의 직후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뭐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입학하고 거의 직후. 그때 이 스토리를 딱 구상하고 나서 작가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와 진짜 미쳤다, 난 천재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띵작을 생각하다니. 아니고요. 이 작가가 딱 떠올리고 나서 나 진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덕후가 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나 이제 인간들의 삶에서 너무 멀어진 건가? 이런 스토리를 생각할 정도면 나 너무 간 건가? 난 진짜 이제 일상생활에서 멀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에 되게 몰두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냥 괴짜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19살 때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제 구상을 했고 데뷔가 23살 때 했대요. 23살에 첫 데뷔작이에요. 맞죠? 이걸로 데뷔했을 거예요. 진짜 미쳤나봐. 대단하다 진짜. 그쵸?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천재들이 나와서 작품을 해주니까, 작업을 해주니까 덕분에 참 우리는 이런 좋은 작품을 즐길 수 있고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격의 거인 소개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진짜 거의 스포 없고요. 이거 진짜 만화책 1권 정도 이야기만 담았고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처럼 잔인한 거 너무 싫어하시면 저는 넷플릭스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잔인한 장면들은 직접 보여주지 않지만 그 맥락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다. 이게 그 원피스에서 보면은 주인공들이 다 한번 헤어지면서 2년 후에 만나?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격의 거인도 중간에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애니메이션 분량이 많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캐릭터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가 좀 제일 지루해요. 좀 제일 재미없고, 왜냐면 성장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막 설명하는데 조금 알아듣기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작화가 캐릭터들이 어렸을 때가 좀 더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것도 있긴 하고, 좀 뒤로 갈수록 그 스튜디오가 바뀌었다는 것 같던데 약간 너프가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도 보통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어린애들이 풋풋한
풋풋한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주인공일 때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주인공이 좀 풋풋한 게 좋아. 막 그 수염난 아저씨가 주인공인 것보다는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격의 거인도 중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조금만 견디고 넘어가면 다시 또 술술술 보게 되니까요. 만약에 시도해보실 분이 계시다면은 중간에 뭐지? 하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도해본 애니 소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진격의 거인보다 훨씬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궁금하신 분들도 남겨주시면 제가